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방자치 20년 기획보도,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는 먼저 비대칭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는 겁니다. 또 책임성 있는 행정 운영도 앞으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한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을 맞았습니다. 행정의 규모와 외형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관광산업, 대규모 메가이벤트의 수요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8대2, 장기적으로 6대4로 개선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가중한 복지비용 증가로 지방 파산이나 복지 디폴트 선언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복지비가 중앙정부가 해야 될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보편적 복지를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예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실제로 전남 22개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12.7%, 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다 보니 20%의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을 국가 경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자치단체도 포퓰리즘 행정이 아닌 재정의 건전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이 해야 되는 영역들은 과감하게 민간한테 넘기고 정부가 이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도 해묵은 과제입니다.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 재설정해 국가 발전의 희망을 지방에서 찾는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해 들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660여만 명으로 박람회가 개최됐던 지난 2012년 같은 기간보다도 60만 명이 증가해 개항 이래 가장 많은 관광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된 해상 케이블카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데다 야간 유람선과 문화 공연 등을 관광객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올해 관광객 목표치인 1,3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담 조직이 초민의로 꾸려질 위기에 대통령의 문화전당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까지 문화수도의 운명이 위태로워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당 개관을 앞두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사면 초과에 빠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으로 아시아 문화수도 조성 사업이 흔들리거나 차질을 빚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광주 시민과 함께 우리 당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첫걸음으로 오늘 열릴 상임위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직제 재검토를 긴급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승용 우리 최고위원님과 제가 안행해서 이 부분은 총대를 메고 신명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계 전체의 대응과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문화단체는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중앙당이 나서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게 응답했지만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순천시와 코레일이 생태도시 순천을 관광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순천 여행 상품은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순천의 우수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철도 관광 상품으로 KTX를 탑승한 관광객이 빠르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역에서 목요일 오전 7시 5분에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타고 순천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순천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되돌아가는 일일 관광이 가능해집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호텔 숙박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타당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원인인데 팔려고 해도 임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10억여 원의 적자를 냈던 땅끝 호텔이 결국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땅끝 호텔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조만간 매각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액은 66억 원. 이 가격대로 팔더라도 6년 전 호텔을 매입하고 고친 비용 88억 원에는 한참 못 미쳐 큰 손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럼 앞으로 5년을 꺾고 간다면 저것을 원금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그래도 50~60% 정도의 원금 매수가 가능하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땅끝 호텔은 매각이 불가피하다. 전임 지사 때 무리하게 추진했던 한옥 호텔들도 매각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영산제, 오동제 모두 객실 수가 적고 연회실도 비좁아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발공사는 올 연말까지 이들 호텔을 모두 팔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수할 적임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 호텔 모두 적자투성인데다 미래 투자 가치도 떨어져 결국 헐값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 문제로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개발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들이 최근 완화되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의 단지 조성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K프로젝트 구성지구. 2025년까지 생태관광과 종합레포츠 등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됩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땅값이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사들은 농지로 평가에 산정한 가격으로 간척지를 사들였지만 내립지 준공검사 때는 도시용지로 다시 평가해 가격을 매겨왔습니다. 땅값이 크게 뛰게 돼 기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기업도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를 할 때도 농지로 평가돼 사업 시행사는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이 적용되면서 1,787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걸 농지 가격으로 인수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시행사가 값싸게 간척지를 인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 건물을 지을 때 제한됐던 건폐율과 용적률도 확대됐습니다. 지방 조례를 개정하면 건물 규모와 층수 확대가 가능해 분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총 층수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를 주어서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자가 모든 좀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더불어 3천억 원대 진입도로 개설 공사도 조만간 본격화됩니다. J프로젝트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국에서 1급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은 여수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어제 발표한 2013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여수 지역에서 배출된 1급 발암물질은 117.7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33%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별로는 LG화학이 54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여천 NCC가 15톤, 롯데케미칼이 12톤을 각각 배출했습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배출 수준이 법적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광양만권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7개 지역에 7만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선제적 택지 개발로 3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중마, 광영, 성황 등 3개 지구 183만 제곱미터 면적에 8,850여 세대, 인구 2만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개발 방식으로 오는 2020년까지 광양은 목성리와 중마동 등 4개 지구 259만 제곱미터 면적에 인구 5만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민선 6기 1년 동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은 어제 민선 6기 1년 시정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 15만 3천 명, 예산 6,10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광양만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등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 일자리 창출, 도시 정주 기반 조성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 발전과 시세 확장을 위해 실천 가능한 대형 사업을 발굴해 미래 10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위치 변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위치 변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공모와 관련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며 여수시가 마리나 항만 예정지를 박람회장에서 웅천지구로 변경해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이 결정된 바 없다며 원칙적인 검토 방침을 강조했습니다.